안녕하세요. 인문학을 요리하는 남자, 인문학 셰프 세범입니다. 자, 앞선 세미나에서는 자본주의 시스템의 작동 원리에 대해서 애덤 스미스의 견해를 중심으로 살펴보았습니다. 자본주의는 기본적으로 가격을 매개로 생산과 소비가 끊임없이 순환을 하고, 이 순환의 과정에서 이윤이 창출되면서 그 이윤이 이 개인의 이익을 넘어서 그 이윤의 총합이 결국은 사회의 이익으로 이어진다. 자, 그러니 생산과 소비의 순환이 원활히 이루어지기만 하면 자본주의는 어, 원만히 작동하게 되는데, 이렇게 항상 자본주의가 원만하게 작동하는 것은 아니고, 간혹 생산이 소비를 초과하여 물건이 쌓이게 되고, 그 결과 기업은 생산 활동을 위축하고 노동자 임금을 삭감하거나 이미 있던 노동자도 해고하는 그런 현상이 발생하면서 해고된 노동자의 수입이 감소하니, 안 그래도 쌓여있던 과잉 생산의 결과물인 상품이 더욱더 소비되지 않는 그런 악순환이 이뤄진다. 자, 이러한 악순환이 바로 자본주의의 주기적인 이 흠결이라고 할 수 있는 불황, 경기 침체, 그리고 이것이 조금 더 심화되는 공황이다, 이렇게 볼 수 있다고 했습니다. 자, 이러한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정부가 주도하여 해결할 것이냐, 아니면 시장의 기능에 맡겨둘 것이냐? 자, 여기에 대해서 우리 앞서 살펴본 애덤 스미스는 국가의 개입 없이 시장에서 시장에서 가격을 중심으로 생산과 소비의 원만한 순환이 이루어지도록 국가는 그러한 시장의 질서가 작동할 수 있는, 잘 작동할 수 있는 환경만 마련해 주면 된다. 자, 그래서 국가 역할은 국방, 치안과 같은 공공재를 공급하는 야경 국가 혹은 최소 정부주의에 그쳐야 한다. 자, 이런 입장이었고요. 자, 계속해서 우리 스미스의 입장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스미스 선생님께서, 자, 시장은 사회적 분업을 바탕으로 거래가 이루어지는 곳입니다. 상품을 생산할 때 혼자 모든 과정을 담당하면 생산력 향상을 기대할 수 없어요. 반면 상품의 생산 과정을 세분화하고 쪼개진 각각의 과정을 여러 사람이 나누어 전담하면 생산력이 높아지지요. 그 결과 자신이 소비하고도 남아 넘치는 잉여 생산물이 발생합니다. 자, 이어서 그 잉여 생산물을 거래하는 과정에서 생산자와 소비자 사이에 긴장 관계가 발생하는데, 즉 생산자는 가능한 높은 가격에 상품을 팔려고 하며 소비자는 가능한 저렴한 가격에 상품을 구매하려고 하지요. 자, 먼저 시장이란 무엇인가? 여기에 대해서 마켓, 즉 시장이란 무엇인가? 여기에 대해서 스미스 선생님은 시장이란 사회적 분업을 바탕으로 거래가 이루어지는 것이다 라고 보고 있어요. 즉 혼자 물건 생산 과정을 모두 담당하면 생산력을 기대할 수 없는데, 어떠한 물건이 생산되는 과정을 어, 쪼개고 그 쪼개진 과정만 어, 전문적으로 담당한다면 생산력이 훨씬 더 향상할 것이다, 향상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이죠. 자, 여러분 예를 들어서 자전거를 만든다고 합시다. 혼자 자전거를 만들게 되면 굉장히 시간도 많이 걸리고 힘도 많이 들겠지요. 자, 그런데 자전거를 만드는 모든 과정을 우리 세분화하고 쪼갠다고 합시다. 예를 들면 어떤 친구는 바퀴만 만들고, 또 다른 친구는 핸들만, 그리고 또 다른 친구는 어, 그 바퀴를 자전거 동체 프레임에 넣는 역할만 하고, 또 다른 친구는 그
동체 프레임에 장착된 자전거 바퀴를 쪼는 역할만 하고, 또 다른 친구는 브레이크를 만들고, 그리고 또 다른 친구는 그 브레이크를 장착하는 역할만 한다고 합시다. 자, 그러면 자전거의 모든 생산 과정이 세분화되어 쪼개지고, 그 쪼개진 각각의 과정만을 담당하는 사람이 정해지기 때문에 아주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자전거를 만들어낼 수가 있어요. 그러면 한 사람이 그 자전거를 만든다고 하면 하루에 한 대 정도밖에 못 만들었는데, 그렇게 생산 과정을 쪼개고 쪼개진 생산 과정을 전문적으로 담당하는 인력이 배치가 되면 하루에 10대, 20대씩 이렇게 만들 수가 있는 셈이죠. 자, 이렇게 사회적 분업을 통해서 기대할 수 있는 바는 바로 동일한 시간에 훨씬 많은 생산물을 기대할 수 있기 때문에 자신이 사용하고도 남는 생산물이 발생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잉여 생산물입니다. 그러면 이 잉여 생산물을 거래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즉 자신이 생산하고도 남은 물건을 그 물건을 필요로 하는 다른 사람의 이 욕구에 부합하는 그러한 흐름을 찾아서 가면 그 잉여 생산물을 교환을 할 수 있는 것이죠. 교환을. 바로 이것이 거래라고 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A라는 친구는 사회적 분업의 결과 사과가 잉여 생산물을 발생했고, B라는 친구는 사회적 분업의 결과 딸기가 잉여 생산물을 발생했다고 합시다. 자, 근데 이 친구는 딸기가 필요하고 이 친구는 사과가 필요하면 이 잉여 생산물을 서로 교환을 하면 되는 것이죠. 교환을. 바로 이것이 거래라고 할 수 있어요. 거래다. 자, 이렇게 사회적 분업을 바탕으로 잉여 생산물을 거래하는 바로 그것을 바로 시장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거래가 물건과 물건을 직접 거래하는 과정에서 화폐를 매개로, 즉 가격이 매겨지고 그 가격을 반영하는 화폐를 중심으로 이러한 거래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거래가 이루어진다. 이것이 바로 시장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셈이죠. 그래서 시장은 단지 물건을 사고 파는 장소라기보다는 조금 더 넓게 사회적 분업을 바탕으로 잉여 생산물의 거래가 이루어지는 곳이다. 그것도 화폐를 중심으로,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는 셈이죠. 자, 이어서 스미스 선생님의 견해를 계속해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때 이 정도 가격이면 상품을 생산해서 팔 수 있지라는 생산자의 판단과 이 정도 가격이면 돈을 지불하고 상품을 살 수 있지라는 소비자의 판단이 맞아떨어지면 자연스럽게 가격이 형성됩니다. 그 가격을 매개로 생산자와 소비자 사이에 거래가 이루어져요. 즉 시장의 가격을 매개로 수요와 생산이 일치하면서 재화가 최적의 상태로 배분됩니다. 즉 재화가 지나치게 많이 남거나 지나치게 모자라는 비효율성이 발생하지 않지요. 이때 생산자도 자신이 원하는 가격에 상품을 파는 만족감을 느끼며 소비자 역시 자신이 원하는 가격에 상품을 구매하는 만족감을 느끼지요. 자, 그래서 생산자와 소비자 모두가 이익을 기대할 수 있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가격을 매개로 거래가 이루어지는 그러한 시스템은 어떠한 장점이 있는가? 자, 여기에 대해서 우리 스미스 선생님은 생산자의 경우는 시장에서는 가격을 매개로 거래가 발생한다고 했습니다. 즉, 이 가격이라고 하는 것은 생산자의 입장에서는 이 정도 가격이면 상품을 팔 수 있지라고 하는 판단이고, 소비자 입장에서는 이 정도 가격이면 내가 돈을 지불하고 상품을 살 수 있지라는 판단이 일치하는 지점이에요. 바로 그 지점이 가격이고, 그러한 생산자와 소비자의 판단, 니즈가 가격을 매개로 일치하니 바로 거래가 이루어집니다. 즉 생산자는 소비자에게 물건을 팔고 소비자는 그 물건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고, 이런
교환, 거래가 이루어지는 것이죠. 자, 그러면 생산자 입장에서는 자신이 원하는 가격에 팔았으니 만족을 하는 것이고, 소비자 입장에서도 자신이 원하는 가격에 물건을 샀으니 만족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 생산자도 만족을 하고 소비자도 만족을 하는, 그래서 생산자, 소비자 모두가 이익을 기대할 수 있는 시스템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시장에서 이 가격이라고 하는 것은 또 다른 이 중요한 의미를 갖는데요. 우리 나중에 조금 이따 우리가 살펴보겠지만, 가격을 중심으로 자, 가격이 너무 높으면 물건이 팔리지 않고, 또 가격이 너무 낮으면 물건이 너무 많이 팔려서 결국은 어, 물건이 부족하게 될 수도 있겠죠. 자, 그런데 이 생산자의 니즈와 소비자의 니즈가 일치하는 지점에 형성되는 가격은 모두가 만족하는 지점이기 때문에 거래가 일어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그 가격에 팔릴 수 있을 만큼만 생산을 하면 되고, 그 가격에 살 수 있을 정도만큼만 소비자가 소비를 하면 됩니다. 그러니 이 가격을 중심으로 생산자는 생산량을 결정할 수 있고, 소비자는 가격을 중심으로 소비하는 소비량을 결정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 생산자 입장에서는 가격을 중심으로 생산량을 결정하니 지나치게 많이 생산하거나 지나치게 모자라게 생산하지 않아도 되고, 소비자 입장에서도 가격을 중심으로 거래가 일어나니 이 가격에 맞는 수량만 소비하지, 이 가격에 맞는 수량보다 적거나 많은 수량을 소비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 남아도는 재화 혹은 모자란 재화가 발생하지 않고 소비할 만큼만 딱 생산이 되는 그러한 이 기능을 하는 것이 바로 가격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가격을 매개로 시장에서 생산과 소비 순환이 일어나면 물건이 지나치게 많이 남거나 혹은 물건이 모자라거나 하는 그러한 비효율적인 자원 분배가 아니라 팔릴 만큼만 생산하고 그리고 그 가격에 해당하는 만큼만 소비하는, 즉 가격을 중심으로 생산량과 소비량이 결정되기 때문에 지나치게 재화가 남거나 모자라는 일이 발생하지 않지요. 즉 재화의 최적 분배가 확보되는 셈입니다. 따라서 시장의 가격 기구를 중심으로 재화의 생산과 소비가 일어나면 재화의 최적 분배, 즉 효율성을 확보할 수 있다, 이렇게 우리가 정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어서 스미스 선생님께서 결국 시장에서 가격을 매개로 거래가 이루어지고, 이 과정에서 개개인은 서로가 만족하는 이익을 확보합니다. 자, 이러한 가격 기구는 개인의 자기이익 추구 성향을 바탕으로 자연스럽게 출현하지요. 즉 국가가 인위적 개입이 필요 없어요. 자, 그래서 은유적으로 표현하자면 가격은 일종의 보이지 않는 손이라고 할 수 있어요. 나아가서 가격 기구를 통해 이루어지는 거래는 사익뿐만 아니라 공익의 증진으로 이어지지요. 즉 거래의 과정에서 발생하는 개별 이익의 총합은 사회 전체의 이익, 즉 공공의 이익이 증진하는 방향으로 이어지지요. 즉 결국 공익 역시 자기 이익을 추구하는 개인이 의도하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손을 통해 자연스럽게 뒤따르는 셈이지요. 자, 가격 기구는 어떠한 과정을 통해서 출현하며 그러한 가격 기구가 기여하는 바는 무엇인가? 자, 여기에 대해서 스미스 선생님은 먼저 이 가격이라고 하는 것에 주목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가격은 생산자의 입장에서는 이 정도 가격이면 물건을 팔 수 있지라고 하는 판단이고, 소비자의 입장에서는 이 정도 가격이면 내가 돈을 지불하고 물건을 살 수 있지라고 하는 판단이 일치하는 지점이 바로 가격입니다. 그러면 바로 그 가격을 매개로 생산과 소비 사이의 순환, 즉 거래가 발생하는 거예요. 이렇게 가격을 매개로 생산과 소비 사이의 순환이 발생하는 이 시스템을 우리는 가격 기구, 프라이스 메커니즘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런데 이 가격 기구는 하나님이, 신이
창조한 것이 아닙니다. 혹은 국가가 계획한 것이 아니에요. 시장에서 생산자의 이 니즈와 소비자의 니즈가 서로 일치하면서, 즉 이 정도 가격이면 내가 물건을 생산해서 팔 수 있지, 이 정도 가격이면 내가 돈을 지불하고 물건을 살 수 있지라고 하는 그런 판단이 교차 일치하면서 저절로 출현하는 겁니다. 출현하는 거죠. 그 저절로 출현하는 가격을 중심으로 생산과 소비의 순환이 일어나는 이 가격 기구 시스템, 이 가격 기구라고 하는 이 시스템은 결국은 신이나 국가의 개입 없이 저절로 출현하는 것이죠. 그래서 은유적으로 표현하자면 우리는 이것을 보이지 않는 손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가격 기구, 즉 가격을 중심으로 매개로 생산과 소비의 순환이 일어나는 이 가격 기구는 저절로 출현하는, 즉 보이지 않는 손인데, 이러한 보이지 않는 손이 작동하기만 하면 가격을 매개로 생산과 소비의 순환이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이윤이 발생하고, 그 결과 개인은 사익을 추구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러한 개개인이 창출해내는 개별 이익이 모이면 그 개별 이익의 종합은 결국은 사회 전체의 이익, 즉 공공이익으로 나아가게 되는 셈이죠. 자, 그러니 개인은 내가 국가의 공공이익을 위해서 기여해야지, 이렇게 의도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의도하지 않아도 이 보이지 않는 손이 잘 작동하기만 하면 개별 이익의 총합이 결국은 공익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개인이 의도하지 않아도 보이지 않는 손을 통해서 공공의 이익이 자연스럽게 뒤따르게 됩니다. 자, 계속해서 이어서 보이지 않는 손의 영향력은 우리의 일상에서 늘 작동하고 있어요. 우리가 매일 거르지 않고 고기가 들어간 따뜻한 빵과 우유로 식사를 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식재료를 생산하는 사람들의 이타적인 자비심 덕분일까요? 그렇지 않아요. 정육점 주인 아저씨, 양조장 주인 아주머니, 빵집 주인 여자분은 시장에서 상품 거래를 통해 그저 자신들의 자기 이익을 추구할 뿐입니다. 이때 생산자들이 자기 이익을 추구하는 성향과 식재료 소비자들의 자기 이익 추구 성향이 긴장 관계를 이루지요. 그러다가 서로의 만족이 일치하는 지점에 이르면 가격이 형성됩니다. 그 가격을 연결고리로 하여 서로가 만족하는 지점에서 교환, 거래가 이루어지지요. 결국 우리가 맛있게 식사할 수 있는 이유는 경제활동에 관련한 당사자들이 자기 이익을 추구하려고 최선을 다하는 경제활동에서 비롯하는 셈이지요. 자, 그러면 시장의 가격 기구를 통해서 이어지는 개인의 이익을 넘어선 공익은 그렇게 공익을 추구하려는 자비심 덕분에 가능한 것인가? 공익의 이타적인 자비심 덕분에 우리는 공익을, 그리고 그 공익을 확보할 수 있는가? 그렇지 않다는 거죠. 자, 이런 겁니다. 자, 시장에서 개별 경제 주체들은 거래를 통해서 가격을 매개로 이루어지는 거래를 통해서 이윤을 확보하려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 시장에 참여하는 모든 경제 주체들은 다 가격을 매개로 거래를 통해 자기 이익을 극대화하려고 하죠. 자기 이익을 극대화하려는 과정에서 가격을 통해서 뭐가 이루어집니까? 거래가 이루어집니다. 거래가 이루어지니 결국은 자신이 원하는 상품을, 재화나 서비스를 자신이 원하는 가격에 확보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러니 다른 사람의 이타심 혹은 다른 사람의 자비심 덕분에 자기가 원하는 재화를 확보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원하는 빵과 우유를 확보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시장에서 각각의 경제 주체들이 각자의 이익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가격을 매개로 거래가 이루어지는데, 바로 그 거래의 결과 내가 원하는 재화나 서비스를 내가 만족할 만한 가격에 소비를 하는 거예요. 결국은 내가 원하는
재화와 서비스를 내가 만족하는 가격에 소비할 수 있는 이유는 개별 경제 주체들이 시장에서 이익을 추구하려고 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거래 덕분에 가능한 것이죠. 자, 그러니까 이 시장이라고 하는 즉 가격 기구를 중심으로 작동하는 시장은 자기 이익이 곧 다른 사람의 이 이익으로 다른 사람의 만족으로 이어질 수 있는 시스템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도식화하자면 자, 시장이라고 하는 가격 기구, 즉 가격을 매개로 생산과 소비의 순환, 즉 거래가 이루어지는 이 가격 기구를 중심으로 자기 이익을 추구하려는 성향이 곧 뭐로 이어지는 것입니까? 공익으로 이어지는 것이죠. 이것이 가능한 이유는 바로 가격을 매개로 생산과 소비의 순환, 거래가 발생한다는 거예요. 그 거래의 결과 자신이 원하는 만족하는 가격에 원하는 상품을 확보하기 때문에 누군가 자비심에서 그러한 상품을 확보시켜 준 것이 아니에요. 그것이 아니라 가격을 매개로 생산과 소비의 순환이 일어나는 거래를 통해서 자신이 원하는 가격에 자신이 원하는 재화나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 오묘하게도 시장의 가격 기구를 매개로 자기 이익을 추구하려는 이 성향이 자연스럽게 개인의 이익뿐만 아니라 공익으로도 이어지는 이러한 과정을 스미스의 견해를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계속해서 아울러 보이지 않는 손의 영향력은 사익을 넘어 공익으로 이어지지요. 시장에서 개인은 자신의 경제활동이 공공이익에 기하는지 여부를 알 수도 없어요. 이뿐만 아니라 개인은 공익을 증진하려고 의도하지도 않지요. 특히 개인은 자신의 이익을 위해 해외 산업이 아닌 국내 산업을 지원해 달라고 호소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인이 그저 자기 이익을 추구하는 경제활동에 최선을 다한 결과 개별 이익들이 모여 국가의 부가 저절로 증가하는 현상이 뒤따르지요. 이러한 현상을 주도하는 근원은 가격기구, 바로 보이지 않는 손입니다. 자, 그래서 한 번 더 강조하자면 공익은 누군가의 이타심, 누군가의 자비심 덕분에 가능한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공익은 개개인의 자기 이익 추구 성향 덕분에 가능하다는 거예요. 단 조건이 있죠. 바로 그러한 자기 이익 추구 성향이 가격을 매개로 생산과 소비의 순환, 거래가 이루어지는 시장을 통해서 작동할 때 그것은 공익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앞서 언급드린 것처럼 가격을 매개로 생산과 소비의 순환이 일어나는 거래가 일어날 때 그 경제활동에 참여하는 주체들은 이윤을 확보합니다. 그리고 그 개별 이윤들이 모여서 즉 개별 이익의 총합이 결국은 공익으로 이어진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계속해서 스미스 선생님의 보이지 않는 손, 즉 가격 기구가 작동하는 원리를 조금 더 과학적 방법으로 설명할 수는 없을까요? 자, 그러니 마셜 선생님이 등장하셨습니다. 이 알프레드 마셜 선생님의 견해를 살펴보자면, 물론 가능합니다. 가격 기구가 작동하는 방식을 수학적 도구를 활용하여 과학적으로 설명할 수 있지요. 바로 다음의 수요, 공급, 곡선이 그리는 패턴과 그 패턴이 교차하는 지점을 탐색하면 됩니다. 자, 우리 앞서 가격 기구가 작동하는 원리는 그 의미를 중심으로 제가 전달을 드렸어요. 즉 분업을 바탕으로 잉여 생산물이 발생하고 그 잉여 생산물이 거래가 되는데, 가격을 매개로 생산과 소비의 순환,
거래가 발생한다는 것이죠. 자, 그리고 그 가격이라고 하는 것은 이 정도 가격이면 팔 수 있지라는, 이 정도 가격이면 내가 비용을 들여 물건을 생산해서 팔 수 있지라는 생산자의 판단, 니즈와 이 정도 가격이면 내가 비용을 지불하고 물건을 살 수 있지라고 하는 소비자의 판단, 니즈가 교차, 일치하는 지점에서 가격이 형성되고, 그 가격이 형성되자마자 거래, 즉 생산과 소비의 순환이 발생하게 된다고 했습니다. 자, 이렇게 이러한 의미를 조금 더 이 수학적인 도구를 통해서 기하학적으로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바로 그러한 시도를 한 분이 마셜 선생님인데, 이 마셜 선생님의 수요 공급 곡선을 한번 살펴볼게요. 자, 먼저 이 왼편에 있는 것이 이 수요 곡선입니다. 디맨드 커브라고 되어 있죠. 자,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것이 공급 곡선, 서플라이 커브라고 할 수 있어요. 자, 그리고 이 수요 곡선과 공급 곡선의 이 가로축은 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퀀터티, 즉 수요 곡선의 가로축은 수요량이고 공급 곡선의 가로축은 공급량에 해당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수요 곡선과 공급 곡선의 세로축은 가격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가격을 나타내는 것이죠. 자, 그런데 먼저 우리 공급 곡선부터 보시면, 먼저 수요 곡선부터 디맨드 커브부터 보시면, 디맨드, 이 수요량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가격은 점점 낮아진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즉 역으로 가격이 낮아지면 낮아질수록 수요량이 늘어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가격이 낮아지면 낮아질수록 수요량이 늘어난다. 즉 상품 가격이 싸면 쌀수록 살려고 하는 사람이 많아진다. 그래서 살려고 하는 수요량이 늘어난다. 그래서 수요 곡선은 이렇게 우하향하는 오른쪽으로 갈수록 아래로 낮아지는 이러한 우하향의 패턴을 그리는 것이 수요 곡선의 이 특징이고, 그리고 오른편은 생산자 입장에서 나타낸 서플라이 커브, 즉 공급 곡선입니다. 즉 생산자 입장에서는 가격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공급량을 늘리려고 하겠죠. 왜냐하면 가격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공급량을 늘려야 많이 팔아서 이윤을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공급 곡선의 패턴은 가격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공급량이 증가하니 오른쪽으로 갈수록 상승하는, 즉 우상향의 이 패턴을 보이는 것이 공급 곡선의 특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니 수요 곡선은 우하향하는 패턴을 보이고 공급 곡선은 우상향하는 패턴을 보인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런데 이 두 공급 곡선이 이 공급 곡선과 수요 곡선이 교차하는 지점에서 즉 가격이 형성이 됩니다. 가격이. 자, 수요 곡선과 공급 곡선이 교차한다는 건 무엇을 의미하느냐? 이 정도 가격이면 내가, 수요자 입장에서는 이 정도 가격이면 내가 비용을 지불하고 물건을 살 수 있지라고 하는 지점이고, 자, 그리고 공급자 입장에서는 이 정도 가격이면 내가 비용을 들여서 물건을 생산해서 팔 수 있지라고 하는 그러한 니즈가 일치하는 지점이 바로 수요 곡선과 공급 곡선이 교차하는 지점이고, 이 수요 곡선과 공급 곡선이 교차하는 지점에서 바로 가격이 형성된다. 가격이 형성되면 어떻게 됩니까? 이 가격은 수요자의 니즈와 공급자의 니즈가 일치하는 지점이기 때문에 바로 거래와 교환이, 거래 내지는 교환이 발생합니다. 화폐를 매개로. 그리고 이러한 거래와 교환, 생산과 소비가 순환하는 과정이, 순환하는 이 회로가 잘 작동할 때 이윤이 발생하고, 그 이윤이 발생한 결과 개인의 이익을 넘어서 개별 이익의 총합,
개별 이익의 총합이 결국은 공익으로 이어지는 이러한 시스템이 바로 자본주의 시스템입니다. 자, 그리고 가격을 매개로 거래와 교환이 이루어지는 이 시스템을 가격기구라고 했고, 결국은 이 가격기구를 매개로 자기 이익을 추구하는 성향이 공익으로 이어지는 과정이 자본주의 시스템의 특징이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가격기구는 신이나 국가가 개입하여 출현시킨 것이 아니라 저절로 출현한 것이다. 결국은 보이지 않는 손을 통해서 자기 이익 추구 성향이 공익으로 이어지는 이러한 시스템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